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쇼크가 나온 이후로 오늘 우리장 대응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그 힌트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원샷 통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를 장식했던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경기 침체가 될 것입니다. 침체 우려가 다시금 부상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매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3.3%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침체 우려를 다시금 자극하게 했던 지표는 바로 오전에 나왔던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되겠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죠. 앞으로 경기의 향방이 어떤 분위기를 보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는 자료인데 47.2가 나왔습니다. 예상됐던 47.5를 밑돌았고 그리고 5달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는 데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달,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 B컷 50bp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 가능성이 38%로 올라섰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8%포인트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침체 우려를 자극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앞으로 석유 그리고 구리 수요 가 둔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는 구리와 석유 가격이 크게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고 각종 관련주들의 주가가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우려감을 키웠던 소식은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따르는 이 증시 족집게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앞으로 8주 동안 S&P 500 지수가 7에서 10% 정도 하락할 수 있겠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다만 그 하락을 하는데 꼭 부정적인 뉘앙스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코멘트까지 있었고요. 오늘 변동성 지수가 33.3% 급등하면서 20.7을 가리켰습니다. 시장의 공포감을 대변하고 있고요. 이 대형주 가운데 특징주들 정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5%의 급락세를 기록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애플은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의 OLED 패널을 채택한다 그러죠. 오늘 우리장에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US 스틸 대표적인 철강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이 오늘 대표적인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US 스틸의 일본 제철 매각을 반대한다. 펜실베니아주는 US 스틸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 지역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자, 오늘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사실 고점 부담도 있고 지난주 실적에 대한 실망 여파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전해졌던 이 블룸버그의 반독점 관련한 보도가 조금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반독점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엔비디아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는 건데요.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나왔던 반독점 뉴스들과 조금 다르다 이런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식 고소, 그러니까 법무부가 정식으로 엔비디아를 고소하는데 한층 가까워졌다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반독점 이슈가 나왔던 것은 지난 6월이 최초였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나왔던 이슈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쇼크를 만들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룸버그의 최초 보도가 전해진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에 낙폭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타 반도체주들의 시세 역시도 이렇게 쇼크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8%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였는데요. 오늘 국내장으로까지 이 쇼크의 여파가 이어지게 될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움직일 테마, 미국장에서 오르고 내렸던 테마 속에서 우리 장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애플, 내년부터 아이폰 전 기종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LCD 패널을 사용했던 아이폰 SE에도 OLED 패널을 채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에는 발주를 이미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표적인 OLED 공급사들 오늘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로 미국장에서는 지금 침체 트레이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침체 공포가 부상하면서 침체에 강한 필수 소비자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침체가 오더라도 전력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이 선방했습니다. 우리 장에서도 관련한 리세션 트레이드가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테슬라가 내년 말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2차 전지로의 연결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침체가 오더라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는 통신사들 역시도 간밤 미국장에서 그래도 버텨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버라이즌과 T모바일이 각각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정유주와 구리 관련주, 이쪽은 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업종인데요.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지난 3개월간 부동산 섹터가 14% 가까운 상승으로 11개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켠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국내 쪽에서도 이 금리 인하 수혜주 쪽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뉴욕 파트 브리핑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희재 앵커의 이 똑 부러지는 전략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날입니다.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많은 전략들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장의 급락, 여기서 냉정하게 중심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힌트들 어제장부터 찾아봤습니다. 자, 마감 분위기부터 보시면요. 어제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참 야속하다 싶었던 전강 후 약의 패턴이었습니다. 오전장에도 사실 강하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그 전날의 하락을 일부 반영하면서 이제 반등에 나서겠구나 싶었던 어제 개장 중계 분위기를 저희가 함께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전 중에 하락 반전됐고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이 금투스의 보완 패키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잖아요. 그 이후에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또 유예가 아니라 보완으로 가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심리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다시 한번 1,340원 위로 올라온 이 환율, 외국인이 그 전날 거래소에서 담았었는데 다시금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방어했던 쪽 화장품, 그리고 일부 바이오, 밸류업 몇몇 종목들이 되겠는데 빠진 쪽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여전히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됐던 8월 수출 지표에서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수출 쪽으로는 약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제는 애플 관련 종목들, 화웨이의 동시 발표와 함께 폴더블과 관련된 또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는 바이오는 일부 강했지만 CDMO 쪽으로는 약세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대왕고래라든지 STO라든지 몇몇 테마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14거래일째 박스권에 갇혀서 8조, 6조 말라가는 거래대금 움직임 안에서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냈습니다. 공포 시나리오가 다시 재현되나, 앞서서 체린 앵커가 미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한판으로 보셨지만 나스닥 선물이 3%가량 빠지고 있잖아요. 미장에서도 본장 안 좋았고 선물 시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이 때문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현재 2% 넘게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하락이 불가피할 텐데 그러면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빠졌나를 복귀해 봐야겠죠. 앞서 잘 정리해드렸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 사실 8월 말쯤 한 차례 더 8월에 발표됐었던 7월의 ISM 제조업 PMI 공포를 우리가 한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이때 1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8월 5일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난달의 최악의 공포에 이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발표된 8월의 ISM 제조업 지표, 간밤에 나온 게 47.2로 기록이 된 거죠. 14개월 만에 최저치는 아니긴 한데 신규 주문 중심으로는 더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제조업
제조업발 경기 침체 올라왔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틀 전이었죠. 한중일 발표됐던 8월 제조업 PMI는 내수 중심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는 51.9, 4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중국도 확장 국면입니다. 일본은 아직 위축 국면이긴 한데 전월 대비 반등을 줬거든요. 그 안에서의 공통점은 지금 수출 쪽으로는 다 약한데 내수 쪽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의 결론입니다. 대신증권, 미경기가 둔화되면서 미국은 이미 확장 국면을 그리고 이제는 접어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구간에서 시장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사실상 9월부터 지표를 통해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을 뿐이지 5개월 전부터 추세적으로는 둔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경기 둔화가 뉴노멀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기본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출주에서 집중됐었던 시장 분위기는 내수주로 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었던,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경제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좋았던 종목들을 추려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엔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하락하는 움직임 속에 BOJ 공포가 재현됐고 간밤에 제조업발 경기 침체가 재현되는 구간 안에서 안팎으로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쪽으로는 지금 금투세와 관련돼서 내년에 이제 재개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지난 주말 사이에 들려왔었던 여야에서의 합의도 불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커진 상황에서 투심은 악화되고 있는데 어제 야당 쪽에서 이 보안 패키지 6법 발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물론 당론으로 거론이 된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 내용 자체를 쭉 뜯어보기보다는 그러니까 ISA 계좌 안에서 지금 모든 직장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골자로 가장 헤드라인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국장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게 보안이 맞나? 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도 많은 뉴스가 또 쏟아졌는데요. 아직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지금 10곳 중에 6곳은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 지금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전혀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증권 거래세 낮춰서 같이 시행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상당하죠. 금투세를 강행할 것인가, 보완 패키지를 넣어서요. 여야 합의점에 도달할 것인가, 국장의 방향성은 여기에 달려있다.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고 정치적 사안이긴 하지만 꾸준히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개장 중계 때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자, 시장 분위기가 안팎으로 공포죠. 유가 떨어지고 굴이 떨어지고 침체도 안 좋은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안 좋아서 안전벨트가 딱 시장의 생명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만 그렇습니다는 아닙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았던 의견입니다. 헬스케어 건강은 이미 7월 들어서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면서 물론 금리 인하 프레임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바이오가 그 안에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유틸리티 안에서 한국전력도 강세 움직임, 물론 전기료 인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대왕고래 테마가 아직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죠. 간밤 앵커가 조금 전 전해드렸지만 미시장에서도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군이 방어적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필수 소비재단 안에서는 지금 한 달 간격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 CJ제일제당은 7월까지 강했기 때문에 8월에는 두 자릿수의 월간 하락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음식료 일부 방어가 가능하고 의류주들도 방어 가능. 더불어서 담배 관련해서 KTNG 실적과 관련해서는 컨센을 하회하긴 했어요. 이번 어닝 시즌 때요. 그리고 사실 큐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많이 큐가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니기는 한데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24년, 26년, 3년간의 계획을 보니까 1조 8천억 원의 배당 계획 발표했고요. 1조 원 가까이 3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NG의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 연간 2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에만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한
기록하면서 연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이 흐름만 보더라도 방어 포트폴리오가 계속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이 드시죠. 이 부분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금융과 밸류업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금융주, 지주사들의 퍼포먼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 금융 플러스 밸류업은 사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하반기에 가장 시장 대비 좋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한국형 밸류업 지수 9월에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ETF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9월 밸류업 지수 개발과 관련해서 힌트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 완료하고 한 달 정도 테스트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안에 시총 다 포함해가지고 지수를 공개를 하겠죠. 지금 지수 이원화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꽤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지수, 유망기업 지수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이 두 가지로 지수 이원화하고요. 양 지수에 모두 다 지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도 다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에서는 코스닥까지의 분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사실 수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패시브 효과가 일본에서도 강하진 않았어요. 2023년 4월부터 밸류업 효과를 받아가면서 니케이 지수가 고공행진했는데 ETF 발표는 올해 초에 있었으니까 사실상 수급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멘텀 자체에 주목해서 봤을 때 유망할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덜간 쪽으로 본다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삼성물산, 어제 삼성그룹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었죠. 먼저 달렸던 KB금융 초록색으로 차트 표시되어 있고요. 빨간색이 삼성물산입니다. 아직 바닥권에 있는 LG, 지주사들 보이시죠? 지주사는 연초부터 강세를 잠시 보였다가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인데요. LG가 최근 전자, 화학 매입했고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꽤 긍정적인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키 맞추기 이어지지 않을까. 노란색 LG 바닥권에서 올라올 지주사들의 키 맞추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안이 될지 계속 체크해 드릴게요. 자, 시간의 특징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테마의 순환 조건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안에 자금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순환 조건이 무엇인가를 꽤 기민하게 체크하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올랐던 것,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있었던 건 어제 정규장에서 좋았던 STO 토큰증권 관련주입니다. 토큰증권 법제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오늘 세미나 열립니다. 일부 결론이 나올지 여부까지 사실 먼 길이죠. 하지만 한 차례 더 시세 분출이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어서 어제 반응이 좀 나왔고요. SK증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대체로 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조각투자 관련해서 가장 시스템을 마련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시세 분출이 한 차례 더 이어질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쉽지 않을지 여부는 잠시 후 보도록 하고요.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서 이 해리스, 트럼프의 4%포인트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 같은 움직임은 괄목할 만한 유지고요. 물론 TV 토론이 10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변동성은 유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런 반짝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는 사실 2차 전지, 신재생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응은 의료용 대마 쪽으로만 집중이 됐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만큼 섹터 전체를 들어올릴 만한 자금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자금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는 주도 테마의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상승률, 거래대금, 펀더멘탈이고요.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못 움직였던 플랫폼, 콘텐츠, 게임, 테마라기보다는 조금 더 섹터에 가깝기는 한데 과연 이 같은 움직임에 반응을 해줄 수 있을지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 안에서의 답,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